디지털조선은 예전에 홍정욱 관련주였는데 윤석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6월달에 큰 폭 상승을 이뤄냈다. 이 윤석열 관련주로 예전에 편입된 게 서울중앙지검 시절 그 조선일보 사장과 회동한 이력 때문에 그러한 이력들이 부각이 돼서 편입됐다고 하는데 별걸 다 갖다 붙이고 아무튼 대선 테마주를 엮여서 상승을 했다가 쭉 빠져버렸는데 이 대선 테마주를 엮인 것들은 일단 뭐 재무제표는 크게 무의미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재무제표는 항상 보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봐줘야 된다. 그럼 기업, 매출액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얼마 나오는지, 순이익률, 부채비율, 당좌비율 이것만 확인해도 주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고 최근 분기 실적 보고 이 분기 실적이 늘어나는지 아닌지 뭐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종목 분석을 가 보면 항상 대주주 현황은 확인을 좀 해줘라. 확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회사가 어떠한 사업 구조로 영업 이익을 내는지 이 기업 개요 정도 이 회사가 어떠한 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. 그래서 이 기업 개요 정도만 보더라도 충분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뭐 종목 토론실이 있다는 거 보지 말고 그 다음에 공시 같은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보고서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대충 이렇게 훑어보고 그럼 1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1분 정도는 시간 투자해서 이 회사의 사업 구조라든지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꼭 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차트로 돌아가서 나는 이 디지털 우선이 일단 대선 테마주로 엮였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물량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본다. 큰 시세가 나왔을 때 물량 정리를 해주는 게 대선 테마주 특성상 맞는 것 같아 보이고, 일단은 이 2,900원, 이 2,900원이 중요한 자리라고 본다. 2,900원. 이 2,900원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, 이 자리에서 만약에 터지면 안 된다. 이 자리가 이렇게 뭐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주면서 현 주가 3,170원인데, 이 2,900원짜리가 터져서 밀리면 안 된다. 밀리면 안 되고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올라가면 3,440원 3,440원 부근에서 한번 막힐 거라 보는데 이거 좀 강하게 뚫어지면 4,000원까지는 무난하게 도달할 것으로 본다. 그래서 3,440원을 한번 이걸 좀 강하게 좀 뚫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한번 유심히 한번 보고 그 다음에 4,000원까지 만약에 도달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일정 부분 물량을 좀 덜어주고 그리고 만약에 끌고 가면 이런 데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나 같으면 목표가를 설정했을 때 한 4,500원 선으로 두고 대응을 한번 해볼 것 같다. 왜냐면 전에 목표가를 설정할 때 이렇게 또는 산이 있었을 때 줄을 그어 보고 뭐 목표가를 잡고 그 다음에 수익을 줄 때 먹자 이런 개념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한 이유는 수익을 줄 때 좀 챙겨야 된다.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쭉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러한 개념을 유념해서 수익을 줄 때 좀 챙겨야 되고 왜 4,500원으로 설정을 했냐면 요 보자. 그러면 여기 삐죽한 선이 있다. 여기 삐죽했다. 그리고 여기 삐죽했다. 그러면 이렇게 줄을 딱 거보고 이 선에서 맞고 만약 이거 못 먹어도 된다. 조금 더 올라간 거 못 먹어도 된다. 이런 생각으로 긋다 보면 이러한 선들이 보인다. 그리고 이러한 산들이 보인다. 산 또는 선들이 보인다. 그러면 이런 선에서 줄 딱 거보면 이 4,500원 부분이 나오는데 나는 요거 안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4,5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해뒀다. 4,500원의 수익을 좀 챙기는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물타기 자리는 2,900원 자리가 만약에 이 자리가 지켜주고 계속 지켜줘야 되는데 이 자리가 만약에 터지면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테마로 쭉 올랐다가 뭐 5배, 10배 이렇게 쭉 올랐다가 나중에 이 대선 기간이 임박하거나 뭐 대통령이 뭐 선출되거나 이렇게 딱 했을 때 주가가 제자리 갖다 놓는다. 이렇게 제자리를 갖다 놓는다. 그거를 항상 감안을 해야 된다. 대선주 특성상 진짜 5년마다 한 번씩 오는 기회이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주가가 진짜 5배, 10배 뛰었다가
일정 부분 시간이 대선 다 끝나고 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냥 제자리 갖다 놓는다.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물타기 자리를 잡되 물타기 자리는 1950원으로 잡는다. 물타기 자리는 늘 강조하듯이 이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. 물타기 자리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지만 1950원을 설정해 두고 이 구간은 의미 있는 추매 자리,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렇게 해서 추매를 뭐 5% 떨어졌으니까 추매, 뭐 7% 떨어졌으니까 추매, 이렇게 추매하는 게 아니라 추매 자리가 있다. 그러한 추매 자리가 1950원이라 보고 이러한 추매를 통해서 만약에 큰 손실을 입었을 경우에 리스크를 줄이거나 손실폭을 줄이거나 익절을 하거나 그 다음에 뭐 본전을 찾거나 또는 큰 수익도 낼 수 있는 자리가 1950원이라고 보고 이 자리가 오면 사고 이 자리가 안 오면 안 사는 거다. 물타기 자리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다. 그랬기 때문에 이 자리가 오면 그냥 사는 매수하면 되고 추매하면 되고 이 자리가 안 오면 나는 추매를 안 하겠다. 이렇게 단순 심플하게 생각을 하면 된다. 그래서 항상 대선주는 뭐 기회이기도 하지만 큰 폭의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 관리를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러이러한 자리 만약에 지금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왔다가 좀 이렇게 쭉 빠져버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반등을 만약에 크게 치는 시점 반등이 좀 세게 나온다. 내가 생각했을 때 이 반등의 기준이 뭐 각기 뭐 다 틀리겠지만 만약에 10%를 만약에 센 반등으로 친다 또는 15%를 나는 센 반등으로 친다 이렇게 사람마다 각기 틀리겠지만 각자 판단을 해서 센 반등이 나온다 싶으면 일정 부분 수익을 챙겨 가야 된다. 이제 대선주 같은 경우에 특히 큰 시세를 나올 때마다 수익을 챙기다 보면 좀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게 더 오를 것 같고 더 오를 것 같고 대선주니까 더 오를 것 같고 막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이 빠질 수도 있다. 그리고 이 대선주 보통 찾아보면 별것도 아닌 걸로 엮이는 수가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대선주가 아닌데도 대선주로 엮이는 수도 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그냥 다 거품들이 쭉 빠져버리다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제자리 항상 갖다 놓는다. 그거를 염두에 두고 대선주는 투자를 해야 된다. 일단 이러한 목표가 설정하는 금액 선들을 보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. 오케이, 여기까지 끝.